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기초과정 이제 부동산 등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간정보법 이제 지적법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지적에 반해서요. 이제 등기는 문항수는 이제 12문항이지만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우리 공시법에서 12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민법에서도 등기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도 또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2문제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지적에 비해서요, 논리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권리관계라는 그 논리적인 그 권리관계 때문에 논리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뒷부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실제로 강의를 해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는 민법을 좀 어느 정도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 관해서 아주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등기 강의를 하면서요, 우리 민법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 부분은 좀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등기법 앞부분은요, 우리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실 부분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대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앞에서 우리 했던 인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 과정 수업을 귀찮더라도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꼭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초 과정으로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원활한, 아까 제가 논리성이 아주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원활하게 수업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인문과정 수업을 시간을 꼭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요, 바로 이제 141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제가 기초과정에서는 항상 체계와 원리에 좀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굳이 여러분들 지금 보실 내용 없어요. 바로 141페이지 오시면 그 아랫부분에 네모 2번 이제 부동산 등기의 종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중요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동산 등기의 종류라는 이 파트는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등기법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내용을 모르고 등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등기의 종류인데요. 일단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인데요. 등기. 이 등기라는 게 왜 권리관계를 굳이 여러분 권리관계를 굳이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 왜 공시를 하느냐? 이유는요, 제3자에 대한 효력 때문입니다. 제3자효라고 하죠. 즉,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 대항력, 그 다음 뭐 대세효. 여기 세자가 세상 세자입니다.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등기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는, 이 권리관계를 누구나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 공시하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도 제3자 누구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서는 물론이고 제3자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효. 그죠? 그게 등기제도의 취지입니다. 자, 그럼 이 등기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등기의 기능에 따른 분류 또는 뭐 대상에 의한 분류인데, 자, 이 등기는요, 크게 그 대상이 사실관계도 여러분 등기부에 공시를 합니다. 사실관계, 즉 부동산의 표시죠. 이 부동산의 표시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공부를 하실 건데요.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사실의 등기 또는 표제부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에도 여러분 이 부동산의 표시라는 그런 사실관계 팩트는 있긴 있어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도
부동산을 특정을 해야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는 등기부 어디에 기재를 한다고요? 표제부에. 그래서 그걸 표제부 등기 또는 사실의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이제 주 목적은 권리를 공시하는 거죠. 우리 등기의 주된 목적은 권리를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부 갑구 또는 을구에 등기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하고요. 갑구에는. 그 다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권리의 등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의 등기 표제부, 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 갑구는 소유권, 그 다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우리 등기법에서는 권리를 다시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권리를. 그래서 하나는 소유권, 하나는 소유권 외의 권리.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부의 구성은 크게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라는 사실관계, 팩트다, 그죠?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기를 한다라는 거. 자, 뭐 이 부분은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형식에 대한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 형식에 대한 분류를 보시기 전에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강의 기술상 순서를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맨 4번에 나오는 내용에 의한 분류부터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칠판에 적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으로 이 교재 내용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인데요. 내용에 의한 분류는 총 6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가 기입등기입니다. 기입등기. 자, 이 기입등기라 하면 뭘 이제 기입등기라고 하느냐면, 핵심 키워드가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새로운 원인이에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 즉 기재, 기록한다 이 말이죠. 등기부에 뭔가 새로이 기록하면 그걸 통틀어서 총칭해서 기입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등기부의 새로운 원인에서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만 되면 그걸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에 건물의 신축이라는 그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로이 수리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가 됩니다. 신축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가 됐다, 그죠? 기입등기입니다. 그래서 기입등기는 보존등기, 우리 보존등기는 소유권만 보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초의 등기다.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보존등기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존등기는 소유권 보존밖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권리들은 최초로 생기면 그걸 설정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들은 최초로 생겼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설정등기. 그 다음 소유권은 최초로 등기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존등기.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 당연히 기입등기입니다. 신축이라는 새로운 원인에서 등기부에 새로이 소유권 보존이라고 기재가 되니까 당연히 기입등기다. 그 다음 그럼 갑이 이제 소유자인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등기부 을구에 아까 저당권 소유권 외의 권리는 등기부 을구에 기록을 하죠. 그 을구에 다시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은행 저당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로이 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입이 됐다, 그죠? 역시 뭐예요? 기입 등기. 그래서 각종 설정 등기 역시 기입 등기입니다.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전부 다 뭐예요? 기입 등기다.
설정 계약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로이 설정이라고 기재가 된다 이 말이죠. 기입 등기입니다. 그 다음 그 소유권을 뭐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가령 뭐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등기부 각부에 수리번호 2번 소유권 이전, 뭐 소유자, 뭐 병. 그 다음에 역시 저당권도 권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역시 저당권 이전, 수리번호 2번, 을구에 수리번호 2번 저당권 이전, 뭐 저당권자 정, 새로운 저당권자 정. 이해하시겠죠? 각종 이전 등기들. 그 이전 계약, 뭐 매매 계약이든 증여 계약이든 별도의 양도 계약이든 그 계약의 즉 원인에 의해서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로이 이전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역시 기입 등기입니다. 자, 제가 왜 보존만 각종이라는 표현 안 붙였는지 아시겠죠? 보존은 오로지 뭐만 보존? 소유권만 보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보존 등기와 각종 설정, 각종 이전 등기들, 소유권 이전, 뭐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전부 다 뭐예요? 기입 등기. 자, 제가 이제 강의를 좀 강의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된 시점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세요. 이 각종 설정 등기가 기입 등기다라는 거는 잘 아시는데 이전 등기 또한 여러분 기입 등기입니다. 뭔가 양도 계약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새로이 등기부에 이전이라고 기재가 돼요. 그래서 이전 등기도 역시 기입 등기다라는 거, 이 부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기입 등기라 하면 뭔가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가 되는 것을 이제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 이 기입 등기가요 잘못 등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시정 바로 잡습니다. 그 바로 잡는 등기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자,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이미 기입 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가 없는 변경이나 경정이나 말소 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기입 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기입 등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즉 기입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 기입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요? 세 가지. 아시겠죠? 예, 기입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 바로 잡는 등기가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변경 등기는 뭐가 변경 등기냐?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가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그걸 시정, 바로 잡는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하고요. 올해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 그 다음 경정 등기는 애시당초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그걸 시정하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제 자체는 이미 기입 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애시당초 일부가 잘못 기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때는 경정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합니다. 그 다음 말소 등기는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시적 후발적은 따지지 않고 전부가 불일치할 때 그걸 시정하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를 전제로 이 기입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가 세 가지가 있다. 변경, 경정, 말소. 아예 지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변경 등기와 여러분 경정 등기는 항상 얘들은 세트로 움직여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따로 한번 떼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럼 공통점은 뭐죠?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가 일부가 잘못되었을 때, 일부가 불일치할 때 그걸 시정하는 등기다라는 점은 공통점인데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그에 따라서 변경과 경정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종류가 총 여러분 3가지가 있습니다. 더 없어요.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종류가 3가지다. 자, 먼저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부동산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부동산 표시 변경 또는 부동산 표시 경정. 그 다음 또 하나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또는 경정. 그 다음 마지막이 권리 변경이나 경정 해서 종류는 3가지입니다. 각각 종류 3가지. 자, 그럼 여러분 부동산 표시는 이제 뭘 부동산 표시라고 하느냐?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다,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죠. 그 다음 건물의 구조, 그 다음 건물의 종류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관계다, 그죠? 그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등기명인 표시. 자, 등기명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명인의 의미 아셔야 돼요. 등기명인. 명인이라 하면 그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등기부를 보고 여러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등기명인은 그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유자 등기명인이죠. 그 소유권 등기에서 소유자 등기명인. 그 다음 지상권자 등기명인, 전세권자 등기명인, 저당권자 등기명인. 그럼 등기부에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에 채무자도 기재가 되거든요. 채무자는 등기명인일까요? 아까 제가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채무자는 등기명인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명 또 드릴 거예요. 등기부 보면서. 어쨌든 등기명인의 의미 아시겠죠? 가끔씩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소유자만 등기명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소유자도 등기명인이고 다른 지상권자, 전세권자 각각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들 다 명인입니다. 이 등기명인은 등기부에 표시를 할 때 3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성명,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주소 3가지. 3가지로 등기명인은 등기부에 표시를 할 때 3가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 이제 권리 변경 또는 권리 경정인데 이제 권리 하면 어떤 권리들이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권리들이 있죠. 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소유권 변경 등기. 이미 돼 있는 기입 등기 중에서 그 소유권 등기 중에서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상권이 변경이 됐다. 그럼 지상권 변경. 그럼 권리 변경 중에서 그건 지상권 변경. 전세권이 변경이 됐다. 전세권 변경. 저당권이 변경이 됐다. 저당권 변경.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제가 이제 예를 하나씩 들 겁니다. 우리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에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예시, 증축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증축. 가령 이제 1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수직 증축을 합니다. 2층으로. 수평 증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증축을 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면적이 이제 더 늘어났다, 그죠? 그럼 부동산의 표시가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기입 등기는 돼 있습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는 걸 항상 전제로 합니다. 돼 있는데 면적이 이제 늘어난다.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다가 증축을 하는 바람에 200제곱미터로 이제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전부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부 불일치죠. 다른 건 바뀐 거 없고 그 면적만, 그죠? 일부 불일치. 그 다음 일부 불일치일 때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나중에 증축을 한 거다, 그죠? 후발적 일부 불일치. 따라서 그때는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증축을 했을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한다. 이미 돼 있는 기입 등기에다가 밑에다가 부동산 표시 변경해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렇게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애시당초 200제곱미터인데 등기부에 100제곱미터로 잘못 등기가 돼 있다. 그때는 무슨 등기 할까요?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방식으로 시정한다 이 말이죠. 이미 돼 있는 기입 등기를.
자, 그 다음 우리 등기명의 표시 변경에 역시 개명 이름 바꿨다 그죠? 또는 뭐 이사 갔다 전거라고 합니다. 그럼 주소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뭐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죠?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면 마찬가지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 애시당초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됐다. 그러면 등기명의 표시 경정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한다. 그 다음 그럼 부동산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 등기명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권리 변경 또는 권리 경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마련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위에서부터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었냐? 부동산 표시 변경인데 표시가 바뀌었으면 그럼 부동산 표시 아니다. 그럼 그럼 등기명의 표시가 바뀐 거냐? 역시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전부 다 권리 변경 또는 권리 경정이다. 자, 그럼 권리 변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저당권 채권액을 증액하는 경우. 자, 제가 이제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이 예들이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등기부 1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가령 저당권자 값 채권금액 1억 원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당권은 1구에 등기한다 그죠? 예. 자, 가령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A가 이제 갑에게 돈을 1억 원 빌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자, 이 상태에서요. 즉 A는 이제 소유자면서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서 돈도 빌린 채무자입니다. 자, 근데 이 A가 갑을 찾아가서요.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5천만 원을 더 빌려요. 그러면 이제 채권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을 더 빌렸으니까 1억 5천이 된다 그죠? 자, 다른 건 그럼 불일치하는 거 있습니까? 현재 이미 기입 등기는 돼 있습니다. 이 기입 등기가 돼 있고 A가 갑에게 5천만 원을 더 빌림으로 인해서 채권액만 달라져요. 전부 불일치예요? 일부 불일치예요? 일부 불일치다 그죠? 그럼 일부 불일치일 때는 원시적 후발적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나중에 5천만 원 더 빌린 거니까. 애시당초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중에 5천만 원 더 빌린 거니까 후발적이다 그죠? 따라서 이미 돼 있는 기입 등기를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셔야 돼요?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합니다.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 자, 채권액이 부동산의 표시입니까? 아니에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까? 역시 아니에요. 뭐죠 그러면? 권리 변경이다. 그럼 권리 중에서도 지금 무슨 권리예요? 저당권이다 그죠? 따라서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저당권 변경 등기 한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 변경 등기. 자, 그래서 저당권 변경 저당권자 갑 채권 금액은 1억 5천. 자, 조금 이따 여러분 배우실 건데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기입 등기와 밑에 있는 이 변경 등기, 이 기입 등기의 후발적 일부 불일치로 인해서 변경 등기를 한 거다 그죠?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순위번호 1-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걸 주등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지번호를 붙이는 것을 부기 등기 형식이다라고 합니다. 얘는 주등기, 얘는 부기 등기. 아시겠죠?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 불일치하는 부분만 위에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 중에서 불일치하는 부분만 한 줄에 이제 실선을 그어서 지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붉은색으로 지운다라고 해서 사실 주말이라고 해요. 주말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등기가 이제 전산화되어 있어서 붉은색으로 그냥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라고 법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주말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산화 때문에 그냥 붉은색으로 지우는 표시를 한다라고. 그래서 한 줄의 실선을 이렇게 그어서 지웁니다. 그걸 이제 주말, 붉을 주자를 써서 이제 주말이라고 하죠. 불일치하는 부분만.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권리의 변경 등기의 예입니다. 제가 이 부분 잠깐 또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뭘 질문하시냐면, 특히 이제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빌릴 때는, 여기 다시 순위번호 2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각 5천만 원 가능합니다. 즉 추가 저당권 설정 등기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추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한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변경 등기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그냥 변경 등기로 이렇게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 등기를 원할 때는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 추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원할 때는 추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뭐 변경 등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까지 나오진 않지만, 이제 변경 등기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낼 때도요, 우리 등록면허세도 정액세입니다. 정액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채권 금액을 증액을 하는 이 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 금액을 증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의 경우에 실질은 추가 저당권 설정이라서 변경된 금액만큼 정액세가 아니라 정률세로 채권 금액의 정률, 이제 비율을 곱해서 세금도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해서 특별한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추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다만 여러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조금 이제 제가 기초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좀 오버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저당권 설정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이다. 그리고 전세금이 1억이다. 근데 전세금을 증액을 했다. 그때는 추가 전세권 설정이란 건 없어요. 그 나중에 배우십니다.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추가 전세권 설정이란 건 없어요. 그때는 전세권 변경 등기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내용이 우리 권리가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한다, 그죠? 따라서 그때는 권리 변경 등기.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을 한다,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 우리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을 한다, 그때는 전세권 변경 등기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권리의 변경과 경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변경과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말소 등기인데요.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입니다. 원시적 후발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전부가 불일치하면 아예 등기 지운다 이 말이죠. 말소 등기. 자, 이 전부 불일치의 예시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권리자가 완전 불일치할 때는 예시입니다. 이게 전부라는 게 아니라 예시예요. 그때는 전부 불일치로 평가를 합니다.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하거나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할 때는 전부 불일치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그때는 등기 어떻게,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소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 먼저 권리의 종류 불일치부터.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권리의 종류 불일치부터. 간략한 사례형으로 시험에 주로 출제를 합니다. 우리 등기는 간략한 사례형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자, 가령 갑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다. 자, 이 소유자 갑이 을과 전세권을 설정을 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도록. 즉, 을은 전세권자 세입자다 이 말이죠.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신청착오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신청착오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자, 이미 임차권 설정이라고 기입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불일치한다 그죠? 전세권 설정하기로 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불일치한다 그죠? 일단 불일치하면요, 여러분들은 전부 불일치인지 일부 불일치인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논리적인 순서예요. 전부 불일치인지 일부 불일치인지. 왜? 전부 불일치라면 그냥 말소하는 것이고, 일부 불일치일 때는 다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또 따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부 불일치인지부터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임차권, 전세권 서로 권리의 종류가 다르다 그죠? 권리 종류가 불일치합니다. 임차권과 전세권 달라요. 사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사실 일반인들은요, 그 다른 점들, 차이점을 잘 모르세요.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일반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시죠? 제가 이제 일반인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는 거 좋아해요. 하나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 하나는 하지 않으시는 분. 하지 않으시는 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분들을 제가 일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인들은요, 전세권, 임차권 구별 잘 못 하시는데,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 전세권, 임차권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있으셔야 되는데, 심지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조차도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전세권은요, 물권입니다. 물권.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요, 채권입니다. 일단 물권과 채권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효력 면에서도. 그죠? 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효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요, 오로지 그 상대방,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걸 대인효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점에서도, 그 효력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도 달라요.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필수 요소입니다.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차권 필수 요소가 뭔지 아세요? 보증금이 아니라 자임, 월세, 자임입니다. 자임이 임차권의 필수 요소이지 보증금, 임차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일단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즉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한다. 그럼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할 때는, 자, 이걸 법에서는 전부 불일치로 평가를 합니다. 전부가 불일치하는 거다. 따라서 자, 그럼 이미 되어 있는 임차권 설정 등기, 이미 되어 있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전부 불일치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소 하셔야 됩니다. 말소 등기 하셔야 된다. 이미 되어 있는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하시고 새로 전세권 설정이라는 기입 등기를 새로 하셔야 된다. 즉 말소하시고 새로 기입 등기 하셔야 된다. 등기 2건 하셔야 된다를.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서도 중요해요. 당연히 시험에서 중요하겠죠. 일부 불일치라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만 신청하시면 등기부가 바로 잡힙니다. 이에 반해서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말소 등기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 새로 기입 등기 신청하셔야 돼요. 등기 2건 하셔야 됩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의 종류 불일치는 전부 불일치다라는 점. 권리의 종류 불일치는 전부 불일치다. 그 다음 권리자 완전 불일치. 자, 권리자 완전 불일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 A는 을이라는 A의 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사망을 했어요. 이 X부동산의 소유자 A가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서 상속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상속권자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예,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 즉 아들, 딸이다 이 말이죠. 당연히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당연히 갑이 X부동산을 상속하고 상속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을이라는 A의 동생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촌이죠. 이 나쁜 삼촌이 세상에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밉니다. 그러면 이제 1순위 상속권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 2순위로 넘어가요. 2순위는 이제 A의 직계 존속입니다. A의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2순위 상속권자입니다. 근데 이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3순위로 넘어갑니다. 3순위가 형제 자매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 을은 3순위 상속권자입니다. 앞에 1순위, 2순위가 없으니까 그 다음 상속권자니까요. 얘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한다. 을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용어 다시 상속을 원인, 사망이라는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가 넘어간다 이전, 포괄 승계거든요. 승계 이전. 그 권리의 이전 등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속 등기. 그래서 상속 등기는 여러분 강학상 표현입니다. 정식 명칭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이전 등기. 적을까요? 이때 아니면 먼저 이런 걸 제가 적겠습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권리의, 그 권리가 소유권일 수도 있고 뭐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요. 그 권리의 이전 등기,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상속 등기. 예, 그래서 을 앞으로 가령 뭐 A가 X부동산의 소유자다라고 한다면 을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상속 등기. 자, 근데 갑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보통 이제 갑이 뭐 이렇게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갑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등기 잘못됐어요. 을 앞으로 상속 등기돼 있더라. 등기 잘못돼 있다. 그럼 이 등기를 이제 시정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자, 권리자가 원래 누구예요? 갑이 권리자다, 그죠? 근데 누구로 등기돼 있습니까? 을로 등기가 돼 있네요. 권리자가 완전히 서로 불일치한다, 그죠?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해요. 그럼 권리자가 이렇게 완전히 불일치할 때는 역시 전부 불일치로 평가를 합니다.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할 때도 역시 전부 불일치로 평가를 합니다. 법적 평가가요. 권리자가 완전히 이렇게 불일치할 때도 전부 불일치다. 따라서 이미 돼 있는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미 기입 등기되어 있습니다. 상속 등기라는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이전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미 기입 등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부 불일치니까 말소 하셔야 됩니다. 말소 지우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갑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이전 등기, 즉 상속 등기라는 기입 등기 하셔야 된다. 즉 말소하시고 역시 기입 등기 하셔야 된다. 두 건 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전부 권리 종류가 불일치하는 것도 전부 불일치, 권리 종류가 불일치하는 것도 전부 불일치. 따라서 말소하고 새로 기입 등기 하셔야 된다. 그다음 권리자가 지금처럼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도 역시 전부 불일치다. 예,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소하고 기입 등기 하셔야 된다. 자, 제가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기초과정이지만 그래도 미리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한번 들어두시면 다음에 이 내용을 들으실 때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서 제가 기초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사례랑 지금 보신 이 사례랑요. 자, 가령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자식이 가불병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 가불병 앞으로 각각 3분의 1씩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가불병 앞으로 상속 등기,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이전 등기. 자, 마쳤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 정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태어나긴 과거에 태어났어요. 자, 이 정은 누구냐면 A의 혼인 외의자입니다. 즉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러니까 A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정이라는 애가 이 법률상 혼인 외의자가 태어났다. 이 혼인 외의자의 우리 법적 취급은요, 혼인 외의자를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하느냐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A와 이 정은요, 혼인 외의자 정은 바로 법적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A가 우리 정이라는 이 혼인 외의자를 인지라는 신분법상의 단독행위입니다. 역시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예요. 근데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계약이 아니라, 인지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이라면 A가 정을 찾아가서 야, 너 내 자식 할래? 청약의 의사표시. 그럼 정은 할래요? 승낙의 의사표시.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A가 정을 인지라는 단독행위, 혼자서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의사표시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정이 A 찾아가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는 내 아버지다, 이건 안 돼요. A가 정을, 단독행위의 의미 아시겠죠? A가 정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을 했어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정을 위한 또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결론만 시험에 나오지. 자, 그래서 정은 우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피고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이 A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냥 A를 피고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피고로, 왜 판사 검사할 때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를 피고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인지는 소구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구표. 즉 태어날 때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애시당초 친자관계가 없다가 인지라는 걸 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정은 A의 친자가 돼버린다. 정이 태어날 때부터 A의 친자가 돼버린다. 법적 친자가 돼버린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 등기 잘못된 거다, 그죠? 잘못됐죠. 지금 권리자가 가불병정이어야 하는데 친자니까, 그죠? 권리자가 가불병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는 가불병으로만 돼 있네요. 맞죠? 자, 그럼 이미 돼 있는 이 기입등기, 이미 돼 있는 상속이라는 이 기입등기가 권리자가 지금 여러분 완전히 불일치하는 겁니까? 지금 왼쪽처럼요,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리자 중에 일부만 불일치하는 겁니까? 일부만 불일치하는 거죠. 정만. 현재 가불병은 등기가 돼 있고 정만 불일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건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하는 거냐? 권리자 중에 일부만 불일치하는 거냐? 일부만 불일치한다. 따라서 이건 전부 불일치일까요? 일부 불일치일까요? 일부 불일치로 법적 평가를 합니다. 일부 불일치. 그럼 일부 불일치라면 이제 다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일부 불일치라면, 전부 불일치면 그냥 말소하시면 되는데 일부 불일치일 때는 또 따져보셔야 된다. 자, 전부 불일치입니까? 말을 실수했네요. 원시적입니까? 후발적입니까? 원시적이다, 그죠? 이유는 소구표 때문에. 애시당초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죠. 소구표 때문에요.
갑을병이 상속 등기할 그 애시당초 병정까지 다 등기를 해야 된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 소구표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한다? 경정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합니다. 그럼 경정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표시경정, 등기명인 표시경정, 권리경정. 그 중에서 뭘까요? 제가 이걸 질문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등기명인 표시경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등기명인 표시경정은 각각 여기 등기되어 있는 이 명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잘못됐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등기명인 표시경정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이거 부동산 표시도 당연히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권리 경정 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럼 권리 중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A가 소유자라면 이 중에서도 권리 경정 중에서도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소유권 경정 등기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 소유권 경정 등기 방식으로, 소유권 경정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갑을병정이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하러 가셔야 돼. 물론 갑을병이 응하지 않으면, 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갑을병정이 소유권 경정 등기 하셔야 된다. 되셨나요? 자, 두 가지 여러분들 잘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의무자 권리자 개념도 또 배우실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은 등기부상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상 정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죠. 등기부상 취득하죠. 그래서 정의 권리자. 이 소유권 경정 등기에 있어서는 정의 권리자. 그럼 갑을병은 이제 3분의 1,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뺏긴다, 그죠? 정에게 각자 일부 조금씩 뺏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혼외자도 차등 없어요. 예. 그러니까 뺏기니까 불리하다, 그죠? 의무자. 그래서 갑을병이 의무자가 되고요. 갑을병이 의무자가 되고 정이 권리자가 되어서 이 소유권 경정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는 바로 잡힌다. 이제 갑을병, 그 전에 소유자가 갑을병이었다가 갑을병정으로 등기부가 바로 잡힌다 이 말이죠. 자, 구별하시겠죠?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요. 지금 처음 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처음 하더라도 조금 여러분 이왕 할 거니까 조금 깊이 있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처음이라도 조금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반복할 거니까 반복하다 보면 그제서야 하고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말소 등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뭐 보고 있는 중이죠? 내용에 의한 분류. 항상 공부하실 때는 뭘 하고 있는지,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뭘 하고 있는지 체계거든요. 체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미아가 되시면 안 돼요.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특히 이제 공법이 여러 가지 뭐 양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공법은 여러 가지 법들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뭐 국계법의 내용인지 건축법 내용인지 도시개발법인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인지 아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나무에만 매달려 있다가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 우리는 내용에 의한 분류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가요.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 자, 이 말소 회복 등기는요. 말소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해서 지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그 말소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를 해요. 말소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말소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 등기할 수 있다. OX, X예요. 말소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한다. 다시 살려낸다 이 말이죠. 말소 회복 등기.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멸실등기, 멸실등기. 자,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소멸한 경우에,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소멸한 경우에, 그 다음 이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부동산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걸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등기 하셔야 된다. 없어진 경우에. 가령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가령 X라는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 층수가 3층이에요. 자, 이 3층짜리 건물 중에서 가령 3층 전부를 철거했습니다. 3층 전부를 철거했어요. 그때는 무슨 등기 하셔야 될까요? 멸실 등기 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하셔야 돼요. 멸실 등기. 자, 그런데 가령 3층만 철거를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령 뭐 3층만 철거를 했다. 물론 여러분 2층만 철거한다, 1층만 철거한다 있을 수 없어요. 3층만 철거를 했다. 무슨 등기 하셔야 될까요? 즉 일부를 철거했다라는 거죠. 무슨 등기? 이때도 멸실 등기한다?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부동산의 일부만 소멸했다. 부동산의 일부가 소멸했다. 그때는 멸실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용의 분류는 이 6가지가 다거든요. 그럼 이미 기입 등기는 돼 있는 거고. 불일치한다, 그죠? 그럼 전부 불일치예요? 일부 불일치예요? 일부만 철거했으니까 일부 불일치. 멸실 등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일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라면 이제 원시적, 후발적 따져보셔야 된다, 그죠?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나중에 철거한 거니까 후발적이다, 그죠? 따라서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것이고.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가 3가지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그 중에 뭐죠? 부동산의 표시다, 그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철거했을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등기의 내용이한 분류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141페이지부터요. 141페이지부터 해서 나오는데 143페이지네요. 잠깐 아까 제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143페이지에 거기 이제 내용이한 분류해서 쭉 나오죠. 교재 내용을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